반갑습니다. 짱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커말 1급 실기 XS5회 문제 2번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은 폼에 관련된 거죠. 첫 번째 주문 관리 폼을 가지고 작업하자 그랬습니다. 주문 관리 폼을 디자인 보기로 띄워놓고요. 뒤에 눈금이 보이는 건 여러분들이 해제해 주면 보기가 편하다 그랬죠. 먼저 1번 폼이 로드 될 때 물품 번호 필드를 기준으로 내림 차순으로 정렬되어 표시될 수 있도록 속성을 정렬하자 그랬습니다. 자, 요건 우리가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속성 시트를 띄워놓고요. 폼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여야 돼요. 폼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데이터에 보면 정렬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지정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그랬습니까? 물품 번호를 기준으로 내림 차순이라고 그랬거든요. 자, 그래서 물품 번호 띄우고요. 내림 차수는 DESC라 그랬습니다. 자, 요렇게 정렬 기준을 설정을 해 주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결과 한번 볼까요? 폼 보기로 화면에 갔을 때, 자, 화면상에서 물품 번호를 기준으로, 자, 다음 넘어갔을 때 기본적으로 요게 화면상에서 내림 차순위 갈 수 있도록 들어오겠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밑에 탐색 단추가 없기 때문에 다음 버튼을 누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2번을 보고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폼이 탐색 단추와 레코드 선택키가 표시될 수 있도록 하자 그랬죠. 폼 선택되어 있죠. 형식에서 탐색 단추와 레코드 선택키를 둘 다 표시했어요. 그리고 폼 보기로 가보면 보이죠? 이게 레코드 선택키고요. 얘가 탐색 단추라고 그랬잖아요. 자, 이제 보세요. 물품 번호 첫 번째 다음 보이죠? 내림 차순으로 정렬되어 있다는 걸 눈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본문 위에 이 자리에 레이블을 만들어서 제목을 넣을 거예요. 제목을 주문 관리라고 넣을 겁니다. 자, 레이블이라는 건 단순하게 이름표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위치 적당하게 잡아서 여러분들이 주문 관리라고 넣어주고요. 엔터 하면 고정이 된다 그랬습니다. 자, 이름에 LBL 제목이다 라고 넣겠다 그랬습니다. 이름은 기타에 있다 그랬죠. 자, 기타에 이름을 넣고요. 글꼴의 크기는 형식에 있습니다. 글꼴의 크기를 20으로 문자 색을 찾아서 문자 색을 어두운 텍스트 준다 그랬습니다. 끝이 났죠? 세 번째 끝났고요. 네 번째, 본문의 txt 물품명이라는 컨트롤에는 포커스가 이동되지 않도록 설정을 하자 그랬습니다. 자, 포커스가 이동되지 않도록 설정을 하겠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세요. 자, 요 상태에서요. 키보드의 탭 키를 이렇게 누를 때 이렇게 가죠. 포커스라는 건 이렇게 커서가 가는 걸 의미해요. 저걸 안 하게끔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물품명 txt 물품명이라는 텍스트를 선택을 해 놓고요. 저 자리에 자, 어디로 가져야 되냐면 여러분들 화면상에서요. 여기 기타에 보면 탭 정지라고 있죠. 화면상에서 보이죠? 얘를 아니오로 잡아주세요. 탭 정지를 아니오로 잡아주면 폼 보기로 갔을 때, 자, 탭키를 이렇게 눌러서 갔을 때 이 자리는 가지를 않겠죠. 포커스가 이동되지 않도록 작업을 해 놓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도 지금 처음 나온 것 같네요. 다섯 번째, 기본 폼과, 자, 보면 하위 폼이라는 거 우리가 처음 나왔어요. 하위 폼이라는 건 위에 있는 얘가 주인 폼이고요. 밑에 있는 얘가 부하 폼, 하위 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인과 부하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 주인과 부하의 연결을 알맞게 지정하자 그랬습니다. 그러면 뭘로 작업을 할 건지 여러분들이 모르겠다라고 했을 때, 자, 보면 됩니다. 화면상에서요. 하위 폼을 이렇게 선택을 해보면, 하위 폼을 선택해 보면 데이터에 기본 필드 연결, 하위 필드 연결이라는 게 있어요. 자, 거기서 옆에 점점점 눌러주면은 알아서 이렇게 생겨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물품 번호라고 돼 있지요? 연결이 생길 거고요.
둘 다 같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폼 자체가 연결해서 이 물품 번호에 해당되는 실제 하위 폼을 띄우겠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 보는 애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 문제를 여러분들이 다뤄봐 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대로 저장 버튼 눌러 놓을게요. 그러면 1번이 끝이 난 상태예요. 자, 폼 보기로 갔을 때 결과가 동일하게끔 나타나는지를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혹 보면 문제에 우리 지금 여기 물품명이 안 나타나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 자체에 이 자리에 물품명을 바운드 시키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건 우리가 신경을 안 써도 괜찮겠습니다. 자, 2번. 해당되는 폼이 동일합니다. 주문관리 폼에서 이 폼에서요. txt 물품명 있죠? 물품명 컨트롤에는 물품 번호가 txt 물품 번호에 해당되는 물품의 이름을 표시를 할 건데 물품이라는 테이블과 dlookup이라는 걸 쓰자 그랬습니다. 자, XS에서 D자 붙는 걸 우리는 도메인 함수로 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도메인 함수를 가지고 여기에서 작업을 하자라는 뜻입니다. 제가 크게 띄워서 보도록 할게요. 자, 함수기 때문에 잘 앞에 이꼴이 붙어야 되겠죠. 함수의 이름은 dlookup이에요. 자, dlookup은 찾겠다라는 뜻이에요. 엑셀의 H나 VLOOKUP하고 비슷한 개념입니다. 찾을 건데, 자, 제가 도메인 함수를 설명할 때 도메인 애들은 첫 번째는 필드명, 두 번째는 찾을 위치, 도메인, 쿼리나 테이블이 된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조건이 들어오는데 모든 게 다운판에 들어간다 그랬죠. 자, 누구를 찾는다 그랬습니까? 물품의 이름, 물품명을 찾을 거예요. 찾을 건 물품명을 찾을 겁니다. 어디에서 찾으라 그랬습니까? 물품 테이블에서 찾을 건데 조건이 물품 번호가 테이블에 있는 물품 번호가 누구랑 같은 걸 찾아야 돼요? txt 물품 번호하고 같은 걸 찾겠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화면상에서 내가 도메인 함수를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도메인 함수는 많이 어려워하고요. 실제 시험 나올 때 조금 더 까다롭게 나와요. 뭐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도메인 함수는 많이 틀리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들이 안 맞춰도 돼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폼 보기로 결과를 가보면 화면상에서 에러가 떴어요. 확인할게요. 물음이라고 제가 했네요. 물품. 보이죠? 해당되는 거에 이렇게. 그래서 아까는 요게 없었는데 물품명이 안 떴는데 2번을 하고 나니까 물품명이 이렇게 화면상에서 정상적으로 보였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끝이 났죠? 저장하고요. 폼은 닫고요. 3번 주문 내역 폼이라 그랬어요. 주문 내역 폼을 디자인으로 띄워놓고요. 모든 컨트롤에 대해서 조건부 서식, 본문의 모든 컨트롤을 선택을 하고요. 서식의 조건부 서식으로 간다 그랬습니다. 자, 규칙을 만들 건데 우리가 만드는 규칙은 대부분 식이라 그랬죠. 뭐라 그랬냐면 주문 수량이 20 이상이고 50 이하다 그랬어요. 자, 조건부 서식의 필드명은 반드시 뭘 붙인다 그랬습니까? 대괄호 붙인다 그랬어요. 주문 수량이 20 이상이고 AND죠. XS에서 AND는 연산자예요. 앞뒤로 띄워줘야 됩니다. 주문 수량이 50 이하라 그랬어요. 이 조건을 만족할 때 글꼴을 굵게 하자 그랬죠. 수량이 20 이상이면서 동시에 50 이하라는 뜻이에요. 확인, 확인. 저장하고요. 폼 보기로 갔을 때 보이죠? 20 이상이 되는 애들이 전부 다 이렇게 조건부 서식이 정상적으로 맞춰져야 됩니다. 자, 문제 2번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